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백음자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이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최종 확정을 지은 건데, 먼저 그 전교조에 대한 그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좀 경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네네. 그렇죠. 예. 법의 노조의 어떤 경위를 먼저 살펴보면, 네. 이게 이제 전교조가 원래 89년에 그 교원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불법이었으나 이것이 이제 합법화된 것은 97년도에 그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그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하고, 이제 교원 노조법이 99년에 교원 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99년도에 이 교원 노조법이 제정되면서 전교조가 이제 정식 노조로서 합법화되고 이게 99년 7월 달에 설립 신고증도 수리되고 신고증도 교부돼서 노동조합이 됩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요구 조건이 이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등 이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맞도록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이 된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전교조가 합법화되어서 그 활동을 한 지가 14년 정도 활동했어요. 14년간. 근데 그렇게 활동한 후 2013년 10월 24일자에 고용노동부가 이게 이명박 정권 때인데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거죠. 2014년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박근혜 정부 때죠. 예.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이거를 이제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이것이 이제 법의 노조 통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불법화됐는데 이 통보 당시에 이 전교조는 이미 6만 명 정도의 조합원이었어요. 예. 근데 그 조합원 중에 그 9명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거를 이 전체를 6만 명이 있는 전교 노동조합을 아예 조합으로 인정 안 하는 그런 처분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전교조가 그때부터 이제 법적 투쟁을 시작을 해서 사실 1심, 해직 2심 교원 9명을 핑계 삼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예. 이 자체가 문제예요. 왜 그 해직 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짚어드리겠는데. 예. 사실 6만 명 중에 그 9명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아예 그 노조의 아예 지위를 없애버린 그런 처분을 네. 한 것이 참, 이것도 참 전무후무한 이유고, 일단 이제 이 부분이 다 대법원까지 오게 된 과정에 1심, 2심에서는 다 전교조가 패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내분 판결에서 이제 승소했는데 이번 판결문을 보시면은 판결문이 거의 100페이지 대법원 판결문이 사실 1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정도 분량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만큼 이슈가 많았다는 얘기고 예. 그 대법관님마다 의견도 엄청나게 다수 의견 이외에 다 보충 의견, 별개 의견 다 이렇게 해서 막 대법원 판결문이 100페이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말 책입니다. 한 권의 책. 예. 그럼 변호사님이 그 100페이지를 또 훑어보셨네요. 그럼요. 방송하면서 읽어봐야죠. 참, 이거, 예. 이 사실 방송 대법관의 자격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2013년에 전교조에 대해서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하게 되면 바로 그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데요. 예.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 단체 교섭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아예 지위나 이 어떤 협상 권한 자체도 아예 상실되고 기존에 체결했던 이 단체 협약 효력도 기존에 체결했던 것까지 다 효력이 상실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의 노조 통보는 행정관청이 결국은 규약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의 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와 같아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접시되었는데요. 법의 노조가 되면은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네 한마디로.
네, 예. 노조를 보지 않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악법으로 있었던 그 구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것이 적법하게 설립되고 활동적인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임의로 그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1987년에 폐지됐어요. 네. 근데 11월 달에 폐지되자마자 다시 5개월 만에 이거를 시행령으로 이게 법의 노조 통보로 하는 식으로 그 제도가 5개월 만에 부활된 게 바로 이 제도예요. 아, 법의 노조 결과적으로 통보.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네. 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이 규정이 사라졌지만 네. 다시 1988년에 이 시행령으로 살짝 부활시켜 놓은 거네요. 네. 그렇게 예. 했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이게 시행령으로 부활시켜 놓고 이게 제도가 사실 30년간 있었으나 예. 실제 막상 그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해요. 그게 뭐냐면 2009년도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랑 2013년도에 역시 또 바로 이 정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거. 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30년 동안 이 시행령에 이런 법의 노조 통보라는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이거를 그 사용해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그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이것이 얼만큼 자의적이고 선별적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고요. 네. 2013년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고. 그러면 네. 2013년에 이제 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하면서 이유로 든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해직 교원들 9명이잖아요. 네네. 예, 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 법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에 대해서 현재 교원만 원칙을 한다. 이렇게 굳이 현재 교원만 원칙을 하고 그 단서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만약에 이 절차가 다 끝나고 되지 않은 완전히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포함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해고된 근로자를 만약에 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규약을 두고 있으면 이것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시행령에다가 이제 두고 아까 말한 그 법의 노조 통보는 시행령을 갖고 한 거예요. 근데 예. 시행령이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교원노조법은 원칙적으로 일반 그 노동조합법하고 좀 달리 특수성이 있어요. 교원노조는 이미 정치활동 금지하게 돼 있고, 이 단체 쟁의행위, 다 파업 등 이런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고요. 이 정당 가입 등 이런 것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는 만큼 제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사항은 그 일반 노동조합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노동조합법의 이 조항 노동조합법의 그 시행령을 가지고 이제 그 법의 노조 통보를 했으나 실제는 이번에 대법관님의 이제 다수 의견 중에서 이제 벨기에 의견을 적시한 이철상 대법관의 그 의견을 보면 예. 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이 노조법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반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률은 현재로서는 물론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해직 근로자들이 그 외국의 경우에는 노조에 그대로 남아 있군요, 보통. 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산업별, 직종별 그런 노동조합은요, 해직자를 조합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굳이 그 교원에 대해서만 굳이 이런 식으로 현재 교원에 한한다. 그리고 뭐 아까 그 재심 판정 까지만 딱 해당한다는 거는 너무 그 편협한 거고, 지금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2017년 7월에 이런 조항 자체를 없애라, 제치 없이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교조는 사실은 그 6만 명 조합원 중에서 9명이 그 해직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실 그 9명을 빼고도 그냥 그 법의 노조 통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예. 그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상황을 지금 그동안 한 이게 참 거거든요.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확실히 예. 되는데, 그럼 다시 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대법원이 이제 그 전교조 예. 이 법의 노조 통보가 이제 위법이라고 본 사유를 예. 이 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의 이제 다수 의견이 법의 노조 통보는 결국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입적 행정 처분으로서 결국은 행정청이 바로 박탈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런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이라는 게 말하고 대통령령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시행령으로 이거를 박탈했거든요. 그 법의 처분을. 그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다 이렇게 반시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시행령도 이거 바꿔야 되는 문제네요.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도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되지만 삭제해야죠. 예. 법에도 이제 법도 문제죠. 이게 그래서 그 아까 안철상 대법관님 경우에 그게 지적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그럼 법으로 계속 그게 남아 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한. 그러면 위헌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법원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게 바로 이 사안인데,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 여부를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 예. 그 명령, 이 대통령령, 이제 이안, 대통령 등 이런 명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바로 판결로 바로 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그렇군요. 하는 겁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실조에.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큰 뉴스였는데 다시 한번 이 전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이 대법원 판결을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